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의 의미는 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부양책 기대 지표 호조 주가 올라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보시면 나스닥은 0.19%, S&P 500은 0.52%, 다우존스 지수는 0.54%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왜 올랐을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 협상의 낙관론을 다시 키워주면서 지수는 점차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이제 펠로시가 입을 털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크게 빠지던 나스닥이 0.19%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한 1% 이상 빠지면서 114달러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114달러대로 그랬었는데 뭐 한 115달러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한 0.9%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이제 대형 테크 주식은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애플은 0.96% 하락했고요. 115.75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은 0.27%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0.04% 상승, 엔비디아는 0.21% 하락, 페이스북은 0.2% 하락, 알파벳은 1.3% 상승,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는 장중에 4%에서 5% 넘게 상승하다가 0.75%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미국 선물이 소폭 빠지는 걸로 봐서는 펠로시의 말을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극적 합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3%가 끝나는 27일 새벽에는 1등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등 주식 매수의 매뉴얼은 항상 들고 있으되 마이너스 3%가 뜨면 판다라는 것이고 끝나면 다시 산다는 게 이제 매뉴얼이죠. 그러나 27일부터 실적 발표일인 29일까지 애플의 실적 발표일까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분할로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빵을 칠지 분할을 할지 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될지는 모두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5분기 연속 흑자 주가 장중 5%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날 이제 3분기 매출이 87억 7천만 달러, 9조 9,53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고요. 예상치 83억 6천만 달러도 이제 웃돌았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약 13만 대 정도를 팔았고요. 매출도 이제 사상 최고치고 5분기 연속 흑자지만 사실 자동차 판 것은 메이저 자동차사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요. 매출도 이제 대부분 탄소 배출권을 이제 거래해서 얻은 매출이라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원대한 꿈이 있죠. 반값 배터리 선언, 테슬라 한 달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 선보일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테슬라는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와 관련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오토파일럿을 공개할 것이다. 오늘이 이제 한 달째 되는 날이죠. 자, 완전 자율주행이 중요합니다. 테슬라에 있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왜 중요할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50만 대 생산 목표도 재확인했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목표는 올해 50만 대가 생산 목표입니다. 그러나 연간 팔리는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약 9천만 대 정도 되니까 50만 대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판매 대수죠.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0.5%대, 뭐 0.4%대, 5%대 이 정도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주차장에 있는 차의 비율은 몇 프로일까라고 한다면 한 90% 정도가 됩니다. 즉 한 10% 정도만이 차가 운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90%의 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로봇택시가 이동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9천만 대 정도가 팔리는 자동차는 앞으로 900만 대 정도로 이제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택시는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니까 900만 대 정도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 450만 대 뭐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휴가도 안 가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안에서 이제 무엇을 할까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뭐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혹은 이제 휴식 혹은 사무실 등의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은 한 해 50만 대 팔면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은 우리는 9천만 대 파니까 하면서 이제 코웃음을 칠 것인데요. 그러나 테슬라가 노리는 건 생태계입니다. 자,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회원이 얼마나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를 만든 IT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 한 20억 대 정도의 애플 기기를 깔아 놓았죠. 애플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페이스북은 20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를 했고 생태계를 통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는 약 1억 9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적은 넷플릭스의 1억 9천만 명을 참고로 해서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면 테슬라는 1억 9천만 대를 팔아야 할까? 라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36만 대만 팔아도 5천만 명의 회원을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사람들은 지금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탑니다. 그렇다고 택시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택시의 총 면허 대수는 36만 대입니다. 36만 대고 우리나라 이제 개인 택시 여기 보시면 그렇고요. 우리나라 이제 5천만 명을 36만 대로 나누면 0.0072%가 됩니다. 자율주행 택시는요 10만 대만 팔아도 인간보다 훨씬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때 우버가 엄청 떴었죠. 그런데 지금 우버는 이제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차를 뭐 현재 이제 앞선 데가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뭐 구글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뭐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한다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택시는 10만 대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5천만 명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의 회원을 가입시킬 수가 있어서 폭발적으로 택시 이용 인구가 전부 회원 가입이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자, 75억 명의 세계 인구를 한국의 택시 현황에 따른 비율인 0.002%, 72%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5,400만 대 정도만 자율주행 택시를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택시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생각보다 꽤 적은 택시를 이제 뭐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자동차가 1년에 생산량이 한 9천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5,400만 대 정도를 만들면 자동차는 필요 없게 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앞으로 이제 많은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기업의 축소가 우려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비스 비용으로 옮겨갈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안 내고 그 돈으로 서비스 이용료 쓰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일일이 이제 내가 운전해야 할 때는 차가 필요하지만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면 택시의 수는 현격히 감소를 하죠. 그러니 이제 택시에 적용되는 것이 버스 트럭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 트럭 등은 택시보다 이제 적용하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해진 구간만을 다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사고는 빠르게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차를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0.0072%의 차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5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5,400만 대의 차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75억 명의 지구 회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바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생태계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나 카카오 택시를 타려면 남녀노소 앱을 이제 깔아야 되는데 뭐 애플처럼 기계를 사야 회원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모든 것들은 일반인이 모두 가입을 해야 되는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의 회원가입이 범용성이 기존 IT 기업인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죠.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테슬라고 그 다음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사람들은 구글의 웨이모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장 앞선다는 얘기가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그렇지 않죠. 기업 가치가 몇 년 전보다 뭐 한 10분의 1로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평가하는 게 테슬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테슬라는 한 4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 웨이모는 뭐 한 80억 달러인가 40억 달러인가 그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현격하게 줄었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돈을 벌면서 테슬라 이용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쌓아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가는 기업이고요. 웨이모는 돈을 써가면서 적자를 봐가면서 자율주행차를 하는 기업입니다. 결과는 이제 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 웨이모가 되는 거고요. 위키피디아는 이제 테슬라가 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구글 웨이모가 이기기 힘든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 기업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의 예를 보듯이 한번 플랫폼이 장악하면 그 후로는 서비스 이용료의 국부 유출이 우려가 됩니다. 자, 결론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의미는 75억 명 지구인의 회원 확보를 통한 생태계 구축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세계 1등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매뉴얼은 2020년 9월 23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달러, 금, TIP, TLT 등을 가져가다가 27일 화요일 새벽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27일은 이제 한국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8거래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의 의미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